매일 밤 9시 30분, 퇴근 후 30분 직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직급 사업 잘하는 법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행 애용 교육 전달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요. 네, 지금은 전달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일러의 APC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미팅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신규 고객을 스폰서나 또는 시스템에, 세미나에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직접 설명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좀 고가의 물건 이런 거를 살 때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스폰서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스폰서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세미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개자인 나예요. 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규 고객이 우리 일에 사인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느냐가 여기에서 가름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이 B의 역할과 태도, 이 B는 곧 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그쵸? 네,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스폰서인 A, 그 다음에 B인 나, 그 다음에 고객인 신규분 이렇게 해서 코일러의 APC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모든 영업 조직에서 반드시 이거를 잘 지켜야지 일이 잘 성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통하는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APC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B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신규분을 우리 스폰서님한테 연결을 해주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C에게, 고객에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전문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은 직급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직급에서도 대단한 분이시다. 직급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분이시다. 내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스폰서님은 모르는 게 없다.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실 것이다. 네, 직급에서도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신규분에게 스폰서인 A에 대해서 잘 프로모션을 해주면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 신규 고객이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이분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소개자인 B,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소개해준 그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팅 전에 스폰서님한테 A에게 이 신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 이왕이면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말로 했어도 카톡으로 다시 한번 전달해 줘라. 이 신규 고객이 직업이 뭐고 나이가 뭐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스폰서 입장에서도 이 미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이 어떤 분이구나,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분은 전사에서 어떤 일을 했던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팅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할 때 누구를 정중하게 소개를 하냐면 스폰서를 정중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배치도요. 우리가 스폰서를 예우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 스폰서를 배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리 배치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이 있다면 문을 신규 고객이 등지게 않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신규의 눈이 계속 문을 쳐다보고 있어서 누가 들어오나 나가나 두리번 막 이렇게 하게 하면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이 뒤에 있는 거죠. 문이 뒤에 있고 신규가 이제 이 문을 등지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우리 신규의 자리 배치, 또 세미나 때는 어떨까요?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자리 배치가 아주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자리 배치 때문에 이 신규가 거기에서 집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 신규분을 이제 우리 스폰서한테 소개한 거잖아요. 그때 C보다도 이 신규보다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B하고 C는 원래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동네에 있는 뭐 형님이든 누구를 모시고 왔는데 이 C 입장에서, 신규분 입장에서 스폰서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신규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나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딴짓을 하고 내가 카톡을 하고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신규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와 우리 스폰서는 이 신규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갖고 이 신규분이 직급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직급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나와 스폰서는 협력하는데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신규분에게 이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또 이 스폰서님한테는 이 신규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이 신규분을 스폰서한테 모셔다 놓고 이석하거나 자리를 뜨거나 잡담하거나 질문하거나 본인이 말을 끊고 스폰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대답하거나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폰서가 또 틀렸다고 말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말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함께 미팅을 하다가 보면은요 굉장히 호일러의 법칙을 모르세요. 와, 저분이 아직도 모르시네? 라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르세요. 그래갖고 네, 정말 신규분 모셔다 놓고 그 자리에서 스폰서를 무한 주는 사람, 그 자리에서 스폰서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말 가로막고 끼어드는 사람, 뭐 이석하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뭐 전화 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내 역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신규분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얘기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긍정해야 돼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와, 이렇게 긍정하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열심히 적고 와, 이게 얼마나 둘이 이게 팀워크가 잘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신규분은요. 무조건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 이게 안 맞으면은 둘이서 안 맞고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자꾸 딴지 걸고 중간에 끼어들고 그러면은 이 어느 순간 이 C는요 이 스폰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별론가 보다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가 너무 훌륭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설령 그렇지 못한 스폰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규분을 위해서 정말 그 프로모션을 잘하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답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령 스폰서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딱 주인공이 돼갖고 내가 이 신규분에게 설명을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이 시간은 스폰서한테 맡기세요. 스폰서한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스폰서가 어련히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스폰서는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분을 스폰서한테 맡기고 나는 열심히 듣고 또 이 시간에 스폰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가 또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폰서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복제가 돼서 나중에는 내가 스폰서가 되고 신규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스폰서 A가 되고 네, 신규가 브릿지가 되고 새로운 고객 C를 데리고 와서 내가 또 이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잘 배우는 시간이고 C에게 잘 복제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C로 하여금 이 설명하는 스폰서가 전문가이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도 또는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설명할 때 열심히 호응하고 열심히 듣는 일이 내 일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그리고 C의 필기도구까지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역할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가 이 나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줄 거예요. 신규분에게. 이분은 직급 사업을 하시는 많은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고 이분처럼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이렇게 합류한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 C는 이 B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두 분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정말 성공은 보장합니다. 막 이렇게 나중에는 A가 이 나에 대해서 스폰서가 나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때는 내가 스폰서를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이제 나를 프로모션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정말 내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애프터 미팅과 클로징입니다. 이 애프터 미팅은 그 우리 세미나에서 사업 설명을 듣거나 그쵸? 아니면은 스폰서 미팅을 했거나 요때 가장 이 니즈가 고조된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 사업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네. 안 하면 나만 바보네. 진짜 끝내주는 비즈니스네. 라고 생각을 한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요때 클로징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신규분에게 나는 이 사업 정말 나는 올인했고 여기서 반드시 나는 당신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 내 손잡고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끝까지 이 손 놓지 않을게. 우리 함께 성공해보자.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이렇게 강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이 신규분을 클로징하는 타이밍이 이 애프터 미팅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 끝나거나 스폰서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폰서님이 가시고 또는 세미나가 끝나잖아요. 그때 내가 이 신규분하고 둘이서 단둘이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 끝까지 함께 할게.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불러. 이렇게 함께 가자는 그런 클로징까지. 네. 이때 클로징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회원가입. 네. 이것도 네, 클로징의 하나죠. 뿐만 아니라 뭐 제품 구입 또는 다음 미팅 약속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클로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클로징 할 것인가가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하게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계보도 구성 원칙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도를 어떻게 어디에 가입할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후원인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주문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1차 미팅에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정말 딱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주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 주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도착하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첫 제품에 만족해야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제품을 뭐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주의사항 혹시 뭐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안내를 해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첫 제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 주문을 하고 그분이 소비자냐
사업자냐,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하는 제품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면은 자, 즉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미 집에 가기 전에 내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다. 그럼 만들 많잖아요. 뭐 인생을 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당신과 만나서 성공을 꿈꾸게 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선입견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매너 있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당신의 태도를 보고 우리 스폰서님이 저분은 정말 리더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뭐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의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너무 흥분해서 갔어요. 진짜 직급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막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직급한다고 얘기했을 때 온 가족이 어머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보다는 뭐 그거 다단계인데 뭐 왜 그런 걸 하느냐. 뭐 집안 망한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규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전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 흥분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다시는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직급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본인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아직 표현할 방법이 모르고 또 직급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터에 보내지 않도록 좀 전쟁터에 보내려면은 총도 준비가 돼 있고 갑옷도 준비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막 가서 무조건 가서 전에 회원가입 몇 명 해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총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이분에게 걸맞는 책이 있으면 빌려줘서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하죠. 그리고 또 추가 이분에게 딱 적합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헤어진 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언제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후속 조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사업 설명 후 후속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늦어도 4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몇 번 거절당하면서 부정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정의 곡선을 보면은 네, 이렇게 정말 너무 감정이 고조되다가 48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렇게 이거 정신 차리자. 막 꿈은 무슨 꿈이야. 무슨 뭐 월천? 월 오천?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후속 조치는 꿈을 찾아주는 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꿈을 다 이렇게 놓고 살게 되잖아요. 무슨 꿈이야.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입에 풀칠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일만 하고 언제까지나 남의 어처구니나 돌려주고 남의 일만 해주고 이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했던 그런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왜냐면 이 직후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니까 내 꿈을 찾아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미팅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미팅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절 처리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속적인 시스템 복제,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분을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안에 함께 들어가서 나도 배우고 신규분도 배우고 이러면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하도록 시스템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시스템 리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스템에 들어오는 그런 리더로 만드는 거. 시스템 줌 미팅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미팅 꼭 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서 이 시스템 안에 안착하는 그런 사업자로 만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관리와 시스템 안내, 아마추어는 일회성 만남으로 아무 일도 못 일어나게 하고, 프로는 지속적인 후속 조치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일도 풍성한 결과로 만든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와, 이분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로얄 크라운이 될 분인데 일일성 만남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이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태어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손을 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직후 안에서 새로 회원 가입을 하고 새로 태어나면은요, 100일, 아이들도 100일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후속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냥 진짜 대단한 분도 일일성 만남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프로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 지속적인 후속 조치로 로얄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게 프로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일도 이 지속적인 후속 관리와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직후반에서 성장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고 같이 로얄 크라운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분이 진짜 프로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냐 아마추어냐는 후속 관리에서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후속 관리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후속 관리는 숯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도 그냥 한 번 만나서 돌처럼 묻어버리고, 어떤 분은 숯덩이도 다이아몬드로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후속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입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물건을 하나도 안 사가지고 막 컨슈머가 되고 탈퇴가 되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실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보도 안에 이미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후속 관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단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시스템 반복이다. 네, 결국은 함께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여기까지 후속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만 권리 소득이 가능하다. 이게 되었을 때 나중엔 내가 빠져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시스템 안에 있고 내 파트너를 그 시스템 복제를 시킬 때 이게 이제 바로 권리소득으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는 힘이다. 반복은 아마추어를 프로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애용 교육 전달,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용 교육 전달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이 전달 안에서도, 그쵸? 전달 안에서도 교회 면담부터 이분을 어떻게 2차 미팅으로 연결하고 이분을 다음 미팅으로 또 연결해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함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지. 네, 교육도 마찬가지죠.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듣는 거고, 애용도 마찬가지죠. 반복이죠. 네, 이렇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비범한 자가 될 수 있고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애용 교육 전달에서 요 전달 부분, 전달에서 우리가 호일라의 법칙, 원래 우리가 전달은요, 그 시스템과 스폰서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갖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시스템이 오면은 막 오늘 아침 조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막 전문가가 무슨 대학 강사처럼 너무 강의를 잘하잖아요. 그런 강의장에 내가 그분처럼 강의는 못해도 그분을 이렇게 아침 조회로 초대할 수 있는 거. 또, 네, 토요 미팅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초대를 잘하는 거. 사업 설명을 못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초대를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죠. 그리고 스폰서에게 안내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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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쵸? 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하게, 요새는 정말 이렇게 온열 그 매트가 너무 좋지 않나요? 온열 매트 키시고, 라파 덮으시고,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